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지수가 정말 화랑장이죠.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자, 없는 자 명확히 그죠? 그렇습니다. 갈리는 그런 장입니다. 네, 진짜 강하네요. 반도체가 진짜 대세인가 봐요. 네, 확실하게 만약에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스스로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엄청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증권TV는 구독자분들께 간접적으로 정보를 드려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가공을 해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이제 구독자분들께 완연하게 와닿지 않으면 수익을 다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1년 4개월 넘도록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정말 네. SK하이닉스는 1년 4개월 동안 내내 제가 울부짖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의자를 바로 고친 지 한 서너 달이 됐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런 종목들은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맞아요. 있고 전 방송 돌려보기 이런 거 없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제가 탑픽주로 소개해드리는 구간만 딱 30초만 잘라가지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추천주를 팍팍 붙이신 것만 하셔도 수익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고 네. 제가 그 중에서도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탑픽이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탑픽주를 분명히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만 보셔도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도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뭐 다양한 뭐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JP 모건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 업황 리포트를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샘 올트먼 CEO 같은 경우도 엄청난 숫자의 투자 규모를 발행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당연히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2차 전지든 뭐 제약바이오든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 뭐 다른 분들께서 뭐 로봇이라든가 뭐 조선이나 뭐 AI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반도체를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뉴스에다가 실망감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 퍼포먼스 올랐을 때 이 주가 유지될 수 있는 관련 기업들 실적을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관세 전쟁이라는 무서움 속에서도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전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공헌을 했고 증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라든가 뭐 HBM이라든가 GPU라든가 ESS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공급 계획을 내놔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말간에도 우리가 가장 이 AI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엘 양산을 진행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루빈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루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HM4라든가 이런 것들도 SK하이닉스에 주겠다 이런 신뢰도를 주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2026년까지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가 뭐 워낙에 업황 좋지요. 뭐 딴지를 한번 걸어봐야겠다. 다 네. 좋은 건 아는데 그죠? 부담스러울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미중 간의 갈등?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거품론 이야기가 AI 많이 나오고 거품론 있습니다. 그게 먼저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퍼포먼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년 매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도 예전에 엔비디아가 처음 이제 실적 퍼포먼스 보여줄 때 78%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확인하고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 69%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50%, 200%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기업이 지금은 한 50에서 60%. 물론 우리가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한 게 엄청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섹터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못하네 이런 이야기 들 수 있고 근데 제가 뭐 엔비디아 뭐 해외 주식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엔비디아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네. 엔비디아보다는 뭐 TSMC나 마이크론이 낫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내가 실적만 본다. 그러면 실적 증가폭은 엔비디아가
TSMC보다 낮습니다. 근데 마이크론도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9월 25일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26%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마이크론을 사겠죠. 근데 마이크론은 이제 막 시첫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낫다.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뭐 TSMC나 마이크론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AMD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정말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뉴스 팔로우 그다음에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 추적 이런 것들이 잘 되시는 분들은 AMD. 그래서 제가 좀 줄을 세워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나는 변동성을 너무 싫어한다. 나는 뭐 이렇게 한국증권TV 매일 올라온 영상을 올라오자마자 업로드 되자마자 봐야 되는데 나는 막 일주일 넘어서 본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엔비디아. 나는 그래도 이미 밝혀진 실적 중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종목보다 앞으로 잘할 종목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마이크론. 뭐 이제 다른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했으니까 뭐 재료가 다 노출됐다. 앞으로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AMD가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엔비디아, TSMC, SKS 같은 경우는 같은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엔비디아 물고 텄고 엔비디아 물고 트기 전에 AMD랑 뭐 테슬라 물고 또 텄으니까 나는 조금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 나는 조금 뉴스 팔로우 하면서 한국주거TV 업로드된 영상들 업로드 되자마자 알람 듣고 바로 추적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뭐 AMD 괜찮아 보인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다니까요. 뭐 워낙 AI의 그 수요가 좋고요.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 이익을 받아가는 건데 그제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를.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많이 걸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디펜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주가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원이 눈앞이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거의 뭐 50만 원이 눈앞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는 PBR 밸류 이런 걸 하더라도 이전의 그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대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가만 봤을 때는 상단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실직고 하다 보면은 저도 이실직고. 그런 거 봤습니다. 이제 샘 몰트먼 CEO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일경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챗 GPT 한 번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킬로와트 정도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하루 가전에서 쓰이는 전기량의 한 2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하루에 챗 GPT를 10번 이용을 하면은 이제 뭐 아버지는 TV 보시고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쓰는 전기량을 이제 하루 만에 다 쓰는 건데 네. 이제 불효자네, 불효자야. 무료 챗 GPT는 하루에 2번 이상 못 쓰잖아요. 근데 유료 챗 GPT 사용자들은 몇 번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챗 GPT를 유료 가입을 아직 해가지고 무료는 하루에 2번밖에 못 써요? 네, 하루에 2번밖에 못 씁니다. 네. 그래서 다 유료 챗 GPT를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궁금한 거를 하루 20개씩 해결하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 데이터 케이블을 10배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은 가정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필요하겠죠. 그래서 샘 올트먼 CEO가 약 1경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예산만 1000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0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의 15배, 16배 필요한 자금을 과연 샘 올트먼 CEO가 얘기하는 예상만큼 쓸 수 있을까? 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50%, 100%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데 글로벌 전반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들은 뭐 어떤 뭐 AI 인프라를 팔아가지고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제자리라는 것은 그들이 매출이 증가할 만큼 비용도 증가했다. 그래서 과연 샘 몰트먼 CEO 같은 경우 호기롭게 1경이라는 발언을 했지만 나머지 글로벌 IT 기업들이 올트먼아 우리 생각해 보니까 너가 말한 대로 좀 이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쪼달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밀릴 수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삼성전자, SKS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를 뭐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에 잘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한국지구 TV에서 제가 한 달 전, 2달 전에 약간 우려했던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주가TV를 시청하실 구독자분들 중에서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자닉스 그리고 소부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삼성전자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이달 말에 실적 발표하는 건데 그죠? 맞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실적이 뭐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우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못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BM 가격도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메모리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뭐 메모리 ASP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우상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증권 계통에서는 보통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서는 12조 나왔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AMD나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던 HM3 8단 이하의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HM3E 12단 이상 제품도 납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실적 퍼포먼스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블랙엘이 양산에 들어갔고 루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만들고 있는 HF4가 이제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SKS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10조 클럽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저 이상 다른 전문가들도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는지 뭐 SKS가 뭐 43만 원, 44만 원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SKS 같은 경우 너끈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SKS를 과연 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전 만약에 아직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네. 있지 않은 선이 없다고요? 만약에 한 번도 매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네. 진짜 제가 막 좀 밥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은 아니 일단 미리 팔아버린 사람도 밥 사줘야지. 속상한 그러신 분도 안 마찬가지로. 사드려도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익절하셨을 테니까 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3번 넘게 매매를 했다. 3번 넘게 뭐 5%든 8%든 3번 넘게 먹었다. 이러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 그 알아서 점심 밥 사드시고. 네, 사드시면 되시고 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SKX를 손 팀장이 사라고 해서 뭐 SKX를 뭐 20만 원, 22만 원대 사가지고 뭐 44만 원까지 홀딩해서 그런 사람은 100% 수익 가셨다. 그럼 손 팀장님한테 그럼 이제 밥 저한테 사야지. 이제 커피를 사셔야 되는 거고. 네네. 만약에 삼성전자 SKX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사셨다 네. 하신 분들은 저 믿고 3분의 1만 사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투자금 한 3천만 원 운용을 하는데 뭐 삼성전자 SKX에 300만 원 살 거다. 그러면은 저 믿고 삼성전자 SKX 50만 원씩 사자. 왜냐하면 제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결국 다 수익으로 제가 승화를 해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SKX를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3분의 1 정도 사보자라고.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지금은 사도 된다라고 아,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 실적 발표 전에 12개월 선행포가 15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고 이제 뭐 엔비디아 공급 뉴스 나오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이제 13까지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22만 원일 때 12개월 선행포가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실적이 동일하면 지금 22만에서 44만 원이면은 이제 퍼가 2배인 8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12월 선행포가 약 7점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보다 실적 퍼포먼스가 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둘은 반드시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잘하면 다 본인이 잘한 거고요. 판단이 옳은 거지. 틀리면 전문가들이 그걸 얘기해 주라서 잘못 알려줘 갖고 산 거고. 그런 거예요. 수익은 시장이 준 겁니다. 제가 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준 겁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대로 표현해주면 장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장이 막 줄줄줄 빠지는데 내 종목만 혼자 외로이 독야청청 홀로 간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100번에 한 번은 얘기예요. 가능한데 네, 나머지 안 그러니까 됩니다. 장이 이렇게 소위 물 들어올 때 그죠.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반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행복하고 네. 이제 그때 말을 안 들었다기보다 딴 종목에 물려 있지. 좋은 종목 많습니다. 예, 좋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못 사신 분들이 속상한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악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또 이 대형주 쏠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소부장도 많이 올랐어. 맞습니다. 소부장 중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나 관심 종목이 뭔지 알려주셔야죠. 네, 확실하게 오늘은 제가 조금 재밌는 주제 갖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원래 재밌어요. 공매도 순보유 장고입니다. 그래서 순보유 공매도가 장고가 많은 많아서 쇼커버링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중에서 네, 반도체 중에서. 그래서 어. 제가 반도체 지금 공매도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에서 얻었는데 음. 물론 공매도 코스피랑 코스닥 보면은 성장 섹터들이 많습니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렇겠죠.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뉴스로도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투자분들이나 어떤 증권계통에 좀 저명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뭐 대차 잔고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는 이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이런 것들 확인하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확실하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공매도 보유 잔고 훅 줄어든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붙여드릴 종목 3개 정도 갖고 왔는데 네. 그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우상 기조 볼 수 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갖고 왔고요. 예. 우선은 SK하이닉스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고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한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대차 잔고 줄고 있고 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 SK하이닉스가 9%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9%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거래소에서 공매도 순 보유 잔고를 확인했는데 거의 10%가 줄었더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돼 있었으면은 갑자기 90만 주 되면서 환매수가 들어온 거죠. 환매수 들어오면서 장대한보 찍히면서 여기서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일단 뭐 손 팀장 아이디어 괜찮은데 나는 조금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하시는 뭐 전공정 장비나 제가 저번 달에 유진테크 말씀드렸는데 네. 한 30%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유진테크 말씀드리면서 사실 뭐 원익 IPS도 말씀드렸고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제 탑픽은 유진테크였고 제가 유진테크만 말씀드리면서 한 4-5개 정도 곁들여 드리는데 네. 그런 종목들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HM 뭐 후공조 패키징 뭐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데 오늘은 제가 반도체 중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일단 쇼커버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이제 적층을 하는 거고 이번 FC 본더 만들어 가지고 해외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제 플램칩입니다. 약간 기판이라고 보면 돼요. 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기판에 뭐 GPU라든가 다른 부품들 이제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충하는 본더를 이제 해외 납품을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비전을 조금 누른 것이 아닌가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갖고 아니 왔고 뭐 하나부전 분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뭐 하나비전보다 한미반도체 굳건한 거죠. 하나비전이 이제 후발주라 SK랑 뚫고 약간 초도 물량, 시험 물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두 회사를 비교하면 뭐 사실은 기술력이나 이런 건 한미반도체 훨씬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YT의 신님처럼 막 직접 공장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들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건 안 되니까 제가 네. 멀리서 봤을 때 이 장비가 동일 시간 내에 찍어낼 수 있는 패키징할 수 있는 물량이랑 그다음 이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는 데서 가격비를 봤을 때 많은 분들 알고 계세요. 이 하나 세미텍에서 만든 TC 본더가 하나 비전보다 성능이 한 4분의 1 정도 나온다는 한미반도체보다 4분의 1 정도 성능이 하나비전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하나 비전에 하나 세미텍이 이제 TC 본더를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 세미텍이 한미반도체보다 그렇죠. 4분의 1 정도. 그래서 하나 세미텍이 하나 비전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셨나요? 좀 전에 네네. 예. 네네. 한미 반도체가 만든 TC 본더보다 하나 세미텍에서 만든 TC 본더의 성능이 4분의 1 가량이다. 이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니까 하나 세미텍 이번에 SK하이닉스랑 협업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보고 들어왔는데 그 협업이 약간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뉴스도 역시 보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G전자도 하이브리드한다 기사 그때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LG전자도 네네, HBM 맞습니다. 한다고 그러니까 다 돈이 된다는 거죠. 후발주자들 돈 되면 뛰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선발주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점과 시간이 있는 거지.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제 탑픽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한미 반도체랑 하나비전 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 공매도 순 보유 장고 제일 많은 종목이 HPSP였습니다. HPSP. 네, 그래서 고압수 어닝 장비고 이제 한미 반도체랑 연이 끝났죠. 이제 집을 모두 다 팔았기 때문에 HPSP 같은 게 한미 반도체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전히 이제 레이저로 어닝을 하는 게 아니고 고압 수소로 어닝을 하면서 HBM 같은 첨단 공정에서는 HPSP가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견고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HP, SP 같은 경우는 이 한미반도체 그 뒤를 좀 쫓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 탑픽은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은 TLB 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TLB에 비해서 대덕전자 시총이 이제 1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강한 변동성 안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TL도 기판인가요? 둘 다 기판인가요? 둘 다 기판 관련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뭐 시가총액 8조인데도 뭐 그런 쇼커버링이 들어왔으니까 뭐 대덕전자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나마 TLB가 시총이 6천억 대니까 네.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뭐 고려아연 나오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 있을 때 영풍, 그다음 영풍의 자회사인 코리아 서킷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 역시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기판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 대덕전자이고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대덕전자가 메모리 기판에 대한 어펑 회자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차트를 봤을 때 대덕전자도 물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TLB나 뭐 코리아 서킷이나 아니면 뭐 유진테크나 원희가 IPS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박스권 대비 좀 저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도 20대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 대비했을 때는 좀 저평가 멸도 갖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조금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미 좀 상승세를 보여주도 했을 때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모아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막 위아래로 흔들릴 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으로는 대덕전자를 소개해드린다. 소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최전지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꽤 급등을 했다 그죠? 꽤 맞습니다. 조정하면서 역시 이게 업황에 돌아서는 건 아니야, 그죠? 캐즘을 벗어난 건 아니야. ESS는 좋긴 하지만 이 업황 전체를 돌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니잖아. 맞습니다. 이랬는데 오 갑자기 지난주에 뭐 오르는 거 보니까 막 에코프로하고 뭐 LNF하고 막 급등을 하대요. 일단 제가 대본을 작성하면서 예.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달마다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제가 5주 만에 녹화를 하는 건데 네. 하필이면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서글펐습니다. 근데 왜? 아, 얘기해놨는데 그 전에 예, 근데 저는 어차피 투자 비율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뭐 삼성 SDI나 이번 좀 3분기 실적 아 그러니까 그 급등하기 전에 나왔으면 분명히 이 차전지 이제 괜찮다. 네. 사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팍 올랐을 텐데 이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올랐다. 지금 이거죠? 네, 왜냐하면 저번 주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은 3개월 넘게 양봉이 나오다가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 주 초반에 LG 에너지 솔루 실적 발표되면서 투심이 굉장히 돌았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목금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다라는 뉴스. 그다음에 주말간에는 이번 주에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북미에서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이미 형상화 돼버려서 이제 제가 약간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악플 달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유선 팀장님 얘기도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끌어올린 거야? 이 자들이 좀 기다려야지. 누군지 궁금합니다. 기관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네. 제가 그럼 이런 시세가 나온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조금 ESS라든가 좋아요. 전기차 판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왔으니까 음. 이 영상을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 뭐 나오는 것들은 ESS 자체로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업황 전체는 결국 EV에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ESS도 AI에 이제 수혜다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ESS가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제 업황 관련해서 공부를 했더니 데이터를 한 3개 정도 봤는데 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산업이고 그걸 통해서 추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렇죠. 소위 이제 그 기준이 좀 있죠. 아니 네. 일본말로 사실 이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쓸 수가 없고 소위 이제 그 틀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장 산업은 그게 참 가늠하기 네. 어렵죠. ESS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뭐 2차 전지의 다른 말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새로 생긴 뭐 그런 아이디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뷰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컴퓨터나 이런
가전제품, 심지어 어떤 부품에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샘 올트먼 CEO의 일경원 이야기는 반도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샘 올트먼 CEO가 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저 역시도 어떤 전망이랑 이런 것들 좀 보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기가 될까? 그냥 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줘가지고 관련 종목들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날아가주면 저는 고마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현실화 될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도 2024년 말이나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뭐 그런 글로벌 IB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성장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ESS 관련 폼에서 실적 발표를 한 3번 넘게 했는데 전기차로 이용한 매출은 막 5% 넘게 등락을 보이고 있죠. 뭐 전기차 판매 실적은 5% 증가하거나 5% 떨어집니다. 근데 절대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뭐 ESS가 판매 매출이 뭐 10% 증가 이런 식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실적 퍼포먼스 봤을 때 20%, 10%, 20% 실적 퍼포먼스 불만족스럽거든요. 막 양극재 뭐 150% 실적, 뭐 그다음 장비 뭐 100%, 150%. 근데 이렇게 ESS 시장 규모가 매년 12에서 15%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15%, 20%,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 억눌려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 여전히 좀 퍼가 80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에코프로 뭐 25% 갖고 오늘도 뭐 에코프로 플러스 4% 갔으니까 이제 완전 바닥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추가 매수 당연히 해야겠는데 이러신 분들께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만 봤지만 뭐 포스코 퓨처에 뭐 에코프로 BM 뭐 LNF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실적 발표할 부품이나 장비주 이런 종목들이 정말 2개 분기 연속 턴어라운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상승했던 거에 대한 이제 단기 차익 나오고 눌림목 공략한 시점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오늘 사실 2차 전지 안에서 관심주로 얘기할 건 이제 전고체 쪽인데 그 뒷부분에 좀 빼놓고 네. 그 여기 빼고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종목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우선 뭐 현대차랑 이제 완성셀 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뭐 현대차를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는 보통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판매 동향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견조하게 그 미국 지역 내에서 판매 순위 4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선전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중후반을 유지 못하고 1,420원대 그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같은 대수를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 대수 조금씩 줄고 있지만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고 이런 현대차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은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훈풍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한미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토탈 합쳐가지고 한 7% 넘게 상승했고 배당 수익률 6%이기 때문에 네. 현재가를 매수하시면 마이너스 1%다 손해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저는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 보시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2차 전지 투자할 만한 종목이 뭐냐 여쭤봤더니만 네, 현대차를 얘기하셨어요. 네, 자동차.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보너스고, 네, 보너스고, 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관련이 있죠 사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배터리가 사실 들어가는 게 지금 EV가 메인이니까 맞아요. 근데 네. 저 현대차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관심 종목으로 점해놓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그다음에 저는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한 2주 보유할 거다. 2주 보유할 거면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맞는 거고 나는 한 달에서 2달 가량 보유할 거다. 이러시면 삼성 SDI 쪽이 맞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삼성 SDI는 뉴스가 별로 없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저번에 대전 화재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파우치 배터리에서 최고급이었는데
대전에서 파우치 배터리가 화제가 났으니까 우리가 각형 배터리나 원통 배터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좀 기대감 생긴 다음에 이번에 AMPC 제외하고도 영업이익 2천억 넘게 나오면서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구나. 그다음에 역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고농축 배터리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수주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 우리가 ESS로 돌아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ESS가 매년 12에서 15% 증가다 치고 그다음 국내에서 당연히 이제 호남 쪽이나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여기에 들어간 ESS 사업은 당연히 삼성 SDI 할 거다. 4조 규모의 국내 ESS 사업을 삼성 SDI가 낙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SDI가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삼성 SDI가 일단은 ESS를 국내 ESS가 4조 규모지만 4년에 걸쳐서 납품이기 때문에 1조씩 실적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삼성 SDI가 1년에 내고 있는 매출이 거의 15조, 20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는 매출은 뭐 15분의 1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 SDI가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럽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럽에서는 미국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 동향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영업 적자를 못 벗어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잘 보시면은 삼성 SDI가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를 때 삼성 SDI도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 그다음에 저는요 이렇게 순환매 좋아하고요. 삼성 SDI 흑자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이라는 네임도 믿고 있고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 SDI를 믿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유 기간을 늘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걸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 SDI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5는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4분기 영업이익 흑자 난 거 봤고요. 근데 올해 1분기랑 2분기 적자 난 거 봤고 3분기도 역시 적자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이제 포드와 배터리 합작공학 블루 오버 SK를 짓고 있는데 어차피 그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뭐 7%, 5% 올라가고 있는데 SK5는 SK 이노베이션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SK5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려드리지 않지만 굳이 뭐 투자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대안 종목 충분히 많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 섹터가 전고체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뭐 한동안 그죠? 네. 뭐 관심이 있다가 한번 이 전고체 배터리 특징 뭐 얘기 나오면 쑥 올랐다가 관심 주르르 올랐다. 여기 나오면 쭉 올랐다가 관심 주르르 이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얘기가 돼요? 뭐 새로운 얘기가 좀 있어요? 우선 제가 전고체 배터리를 항상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시발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 항상 보통은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안 좋다. 그럼 보통 장비주를 소개를 드리고요. 2차 전지의 투심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리튬이나 양극재를 말씀드리고 조금 투심이 고취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순환매를 예상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본을 보니까 저번 달 탑픽이 PNT였고요. 그다음 저번 달 탑픽이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 PNT랑 뭐 CIS 붙여드리기도 하고 뭐 하나기술 붙여드리기도 하고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면서 뭐 LNF랑 포스코 퓨처 붙여드리기도 하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탑픽을 말씀드리면서 탑픽은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이고 그다음 이미 조금 수급이 나온 종목들은 그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이 붙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리스크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했던 이유는 결국 좀 화재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였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바트 네, 이게 어쨌든 기술 개발과 함께 상당히 비쌀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사실 그런데 요즘은 뭐 전고체가 어쨌든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로봇 뭐 이런 거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매매 관점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 박사님께서 이해해주신 뭐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반박할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뭐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 있지만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써라고 했을 때 예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같은 성능 대비해서 성능이 완전히 2배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저가상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격은 2배인데 성능이 2배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니켈이나 LFP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부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연구원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 소망을 받아들여가지고 가격은 2배가 안 되면서 성능은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전고체 배터리를 관심을 갖고 왔지만 드라이빙 그런 섹터는 아니다.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오케이. 부분들이고 Right. 매매를 못 하시면 당연히 장비랑 양극재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시면 전고체 배터리 보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앞에서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이엔드 차량이라고 부르는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천만 원짜리 전기차에서 뭐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 전기차도 당연히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안 쓰고 있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전기차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될 거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뭐 S라든가 뭐 Y라든가 이런 다양한 모델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에 있는 차량은 전고체 배터리를 쓰이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 하이엔드 차량이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탑재가 안 되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사실 제 탑픽인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다가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겠다는 뉴스가 6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 하이엔드 전기차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박사님께서 로봇인데 로봇이 보통 뭐 물론 큰 로봇은 뭐 니켈 배터리나 LFP 배터리 쓸 수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면은 사람 크기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 크기면은 각종 부품이나 전선 같은 게 이 몸통에 있고 배터리가 들어갈 건데 이 제 몸뚱아리에 들어가 있는 요 정도 배터리로는 성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 전기차 열어보거나 전기버스 열어보면 배터리가 정말 이만합니다. 그럼 로봇이 이렇게 뒤에 배낭을 하나 메고 있으면 어떨까? 등짐을. 그럼 이제 사람을 못 도와주죠. 아, 그러네. 그리고 로봇이 만약에 이만한 배터리를 등에 메고 있는다. 그럼 인정. 근데 우리 생각하는 이제 로봇은 막 이렇게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요만한 배터리를 갖고 있었는데 요만한 배터리로 24시간 48시간 강한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쉬워요. 막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막 이렇게 무술하고 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나오는데 이 로봇에 어떤 배터리를 쓸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할 거다. 요 정도 아직은 이야기가 왜냐하면 나오기 그 때문에. 상용화 단계가 아니니까 네. 그런 그 휴머노이드 뭐 중국에서 뭐 축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걔들이 뭐 정말 축구팀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약간 좀 다 약간 테스트 단계 상용화 단계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아직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광고 영상을 보면 막 날렵하게 무술하는 로봇이나 이렇게 덤블링하는 로봇이나 영상 이것들은 찍을 때만 견디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건 배터리가. 그냥 그 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걸려버렸으니까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정말 실생활 쓸 수 있는 배터리 로봇 기술 나올 때까지는 조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많은 증권 계통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씩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 2026년에 상용화된다고 삼성 SL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리 보면 유리기판이 6월달에 상용화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9월인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네. 보통 뭐 유리기판 관련 정보도 강세에 보이면서 그럴 때는 관련 뉴스가 우리 핸드폰에 알아서 날아오는데 요즘 제가 좀 유리기판 뉴스를 좀 찾아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2026년 양산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뉴스죠. 그다음에 그런 것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오케이. 같아요. 그게 좀 그 판단을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알았고 이해했고 그러면 네 결국 뭐 어떤 종목이 연관돼 있고 이망할 거죠. 네, 우선은 제가 총 4종목을 소개를 네. 드릴 건데 탑픽이 저도 모르게 나와 버렸습니다. 음. 탑픽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첨보나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의 좀 답답한 점이 나옵니다. 일단은 첨보랑 한농화성이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팔로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첨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한노화성이랑 이수스펠트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하면 당연히 떠오른 종목이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한 2023년 후반부였는데 2023년 후반부에도 이 기업이 어떤 학술 대표 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년 동안 연구 개발 진행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필요한 소재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검색을 했는데 여전히 기술 개발 중이다. 여기서 그치는 그게 아쉬운 거죠.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 제품이 1년 주기로 나오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왜 1년 반 동안 소식이 없느냐. 첨보 같은 경우는 새만금 공장에 이 소재를 위한 어떤 공장을 이제 착공했다. 이런 뉴스 있었고 한농화성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전히 주간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그 다음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에 올려인 화학 리튬을 상업화 설비를 착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런 뉴스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는 전고체랑 하이엔드 니켈 배터리에 쓰일 거고 LG 이 테슬라랑 작년 하반기에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됐었는데 테슬라와 실적이 이연되고 있어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매월 꾸준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토대로 2차 전지에 대한 혁신을 주도할 거다. 주가가 재평가될 거다. 이런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음 달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대주전자 재료 오늘 탑픽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기대감은 많았는데 네. 뭐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네, 뭐 불쑥불쑥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강하진 않았는데 오늘 방송하는 날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바이오가 좀 꿈틀꿈틀하는데요. 네, 사실 오늘 한 줄 평을 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불과 오늘 개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한국증권 TV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어루만져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오전부터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네.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뉴스는 좋은 뉴스도 있고 좀 보수적인 뉴스도 있는데 이 보수적인 뉴스가 강했다. 근데 보수적인 뉴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보수적인 뉴스의 이 뉴스 편집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한해서는 이제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럼 좋은 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네.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은 기준금리 인하랑 생물보안법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어떤 관세 전쟁을 펼칠 때는 금리가 떨어질 수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꾸준히 했을 때는 원래는 이번에 0.25% 기준금리 인하한 다음에 나머지 두 번의 FOMC에서도 착실하게 한 번씩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연준 위원 중에 이 월러라는 분이 굉장히 그 좀 비둘기적에 좀 속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0.25%포인트를 인하를 했지만 조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다. 주말간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로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연준 이사인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트럼프한테 찍히는데 이사장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뭐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사이좋게 지냈으면은 저는 이제 그런 아니죠. 본인은 연준 의장을 하고 싶죠. 원로가. 원로랑 이제 몇 명 있는데 그렇죠. 네. anyway.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야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펼쳤을 때는 많이 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떨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자꾸 이 관세에 관해서 다툼 불과 저번 주 초반에는 뭐
뭐 히토류 관련해서 추가 과세 100% 부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난 중국과 다투고 싶지 않다. 그다음에 최근에 주말에도 뭐 에이펙에서 뭐 이제 판문점 쪽에서 뭐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관련 이야기들과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또 남북 협조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저번 녹화 때 에스모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오늘 움직였는데 요거는 아마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달력에 체크한 다음에 보통 학회 일정 보통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서 학회 전에 파시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한 달 전에 매수를 해서 오르다가 학회 시작 2주 전에 뭐 로봇이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소부장한테 수급이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들의 끝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잘 보면 에스모가 현지 시간 17일에 개최를 했으니까 3, 4일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모에 참여한 기업들이 발표 결과 속속들 우리나라를 갖고 올 건데 아직은 리가켄바이오 하나 정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역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오늘 관심 섹터로 학회를 안 갖고 왔지만 제약바이오를 보유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후회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일정주 매매를 고수할 거고 이렇게 일정 전에 소강 상태 보이다가 일정 개최되고 나서 슈팅 나온 이 경우는 일정주보다는 어떤 움직이 한 4번 보여줄 때 이런 움직이는 한 번 보여주니까 가급적 일정주 관점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은 뭐 ADC나 면역 항암제나 기술 개발한 종목들이 강세 보여주는데 저번 주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지금은 유심히 볼 상황이지 않을까 거기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라 하면 그럼 어떤 거예요? 네. 근데 우선 제가 뭐 보통 알테오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은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 했을 때는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계속 매매를 하고 계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가장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인적 분할을 했을 때 만약에 상장이 안 돼 있는 종목은 비상장으로 바뀌는데 네. 저는 이 비상장 종목을 상장 종목으로 바꿔주는지 그걸 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인적 분할하면서 인적 분할되는 부분들을 뭐 환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 자본을 소각을 하거나 이런 기업은 걱정 없다. 그냥 거래 정지 돼도 쭉 들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적 분할을 해놓고 인적 분할 비율을 해놓고 이 인적 분할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대응이 없는 종목은 제가 거래 정지 전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공시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분할되는 종목은 소각을 하면서 증자를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번 주 금요일이랑 오늘까지도 오른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사실 거면은 좀 분할 매수하자. 그냥 오로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이 투자 비중을 다 매수하지 말고 뭐 한 주 사가지고 -3% 되면 또 한 주, 2개 갖고 있는데 또 -3% 되면은 또 한 주 이런 식으로 사다가 거래 정지가 10월 30일이니까 이제 29일 날 권리락 나오고 28일에 매도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이 아마 20일이니까 지금 이제 편집본 들어오고 나서 사실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삼성바이오스를 한 일주일만이라도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매 가능하시고 일주일 안에 이런 100만 원 넘는 종목을 일주일 이상 보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11월 21일에 거래 재개되고 나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스한테 좀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못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늘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 아니 셀트리온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스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데 안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갑니다.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스가 주가 수익률이 45인데 셀트리온이 주가 수익률이 34이기 때문에 저평가. 근데
셀트리온보다 삼성 바이오스를 픽한 이유는 삼성 바이오스 움직이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스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이제는 공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FDA 올해 12개 허가받은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4개면서 그 중에서 4개 중에 셀트리온이 3개니까 확실하게 어떤 바이오 시뮬레이션 셀트리온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앱토즈마가 올해 이제 승인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미국 FDA에서 그 다음에 스테키마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관련 실적은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얘기를 하셨고요. 알테오젠,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이제 CDMO의 대형주고, 알테오젠은 바이오텍입니다만 가장 이제 대형주고 대장주이죠. 예, 그밖에 또 제약바이오 관심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만약에 대본을 오늘 장 끝나고 작성해서 이 녹화를 들어온 거면은 면역 항암제는 ADC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작성했기 때문에 예. 제가 제목을 제약 더하기 바이오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약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짜투리 자금으로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이랑 대웅제약이랑 뭐 ST팜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뭐 굳이 붙여봐라라고 하면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뭐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유한양행이 제가 계산기를 뭐 2028년, 2030년까지 땡겨 봤을 때는 한 25 정도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CR이? 네, 이제 2028년, 2023년, PR? 2030년 네, 주가 수익 비율이. 근데 이제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 나올 거다라 보고 있어요. 이 보면은 존슨존슨에서 현재 이제 병용, 이제 폐암 치료제 병용하고 있는 이제 리브리반트랑 병용하고 있는 렉나자가 매출이 122% 증가했다라고 나오면서 유한여행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조업 같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 나왔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근데 유한양행이 탑픽으로 등장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대금까지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이 오늘 탑픽으로 탈락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약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죠, 좀 전에 얘기한 게. 네. 이런 유형을 보여주면서 실적까지 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게 한미약품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뒤에 탑픽으로. 있어요? 뒤에 따로 있어요. 네, 네, 한미약품 아니에요? 한미약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이내에. 근데 한미약품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슈팅 나왔다가 최근에 전 비만 당뇨 치료제 좋아하고 있는데 오늘 딱히 언급 안 되는 이유가 아직 지지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뭐 펩트론이나 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닿았는데, 전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고 소개드리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 닿고 쌍바닥 만들고 외국인과 기업 수급 들어와서 눌림목 만들 때 그때 저는 비만 당뇨 치료를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고 실적도 나오고 있죠. 한미약품에서 이제 중국 자회사, 중국 이제 어떤 중국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발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4%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에스모에 또 참가를 했죠. 이제 대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한미약품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슈팅 시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나는 한 달 이상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네. 대웅제약도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대웅제약을 탑픽으로 할까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제 일요일 날 뉴스를 봤으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 종가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 종가까지 봤을 때는 아까 좀 거래대금 좀 부족한데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오늘 대웅제약이 이제 파마 리서치랑 같이 해가지고 네.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사가 간기능 보조제입니다. 그렇죠. 간기능 보조제인데 이 우르사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약간 비만 당뇨 치료제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대웅제약이 정말 기술적 위치가 너무 괜찮은데
오늘 좀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탑픽은 좀 빨리 접근을 해보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보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더 산다든가 양봉이 조금 더 찍힌다 그랬을 때는 대웅제약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오늘의 탑픽은 감추어 놓은 탑픽은 ST팜 ST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ST팜이 오늘 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합시다 녹화 새벽에 네, 장 열리기 전에 하시죠. 라이브로 해야지 라이브. 새벽에 6시 올래요? 새벽 10시에 하고 싶다. 네. ST팜 너무 아깝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만 녹화를 해서 7% 먹고 시작하는 건데 네. ST팜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뷰는 보고 있었고 이 수주 잔고 엄청납니다. 이제 ST팜에서 만들고 있는 올리고 이제 단백질을 계량을 해가지고 올리고 치료제에 들어간 핵산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주 잔고라는 이야기는 보통 반도체나 전략수다 조선에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ST팜에서 만들고 있는 원료가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1,447억 원 규모의 계약이 했고 수주 잔고가 4천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사상 실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전거래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 쓸 때 야 기적 위치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7%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녹화본을 시청하신 분들은 ST팜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3일 정도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한 2주 정도 보유하면서 슈팅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지 확인하시고 공략해보자. 그런 말씀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 탑픽은 ST팜이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이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손여로 팀장님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커피 쿠폰을 뭘로 써지?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저는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걸로 만족하신답니다.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